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달이 밝았어요. 그죠? 또 만났어요. 이렇게 뭐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까요? 그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이제 파니한 또 7월이 됐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또 일정을 시작해 봐요. 일단 이제 계속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계속 프로그램이 바뀌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공부를 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뭐 아무리 맛있는 꽃등심을 자꾸 먹으면 맛없잖아요. 자꾸 먹으면. 꽃등심은 맛있어요, 계속 그냥. 그렇죠? 비싸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꽃등심 많이 드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국토계획법부터 진행을 할 건데 7, 8월 과정에 이제 학습 계획 같은 거 강의 계획 잠깐만 얘기하고요.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일단 제가 매번 홀수달 진행할 때마다 간단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참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할 때 말이죠.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 남들 할 거 아니 건드리지 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7월 초니까 남아있는 기간 잘못 거스르면요.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7월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공부할 때 본인의 공부의 방법이 과연 맞는 건지 검증을 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첫 번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나오면 첫 번째 나오면 내용들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지금은 객관식 문제집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거를 예상 문제집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수업이 이제 7월, 8월에 진행하는 수업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고요. 진도에 맞추어서 객관식 문제집은 좀 풀이한 후에 수업을 참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출문제집은 뭐 익히는 거라 맞출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근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문제집 풀어봤더니 다른 분이 쓴 책이거든요.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원래 제가 썼었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저자가. 딴 분이 오는 바람에. 그렇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쓸데없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용은, 문제는 몇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많이 안 나오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배운 거잖아요. 안 배운 거 신경 쓰지 말고 푸세요. 봐요. 우리 시험장 가면은 다 배운 것만 나와요? 그런가 보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배운 질문은 안 배운 상태에서 적절히 골라내야 돼요. 그것도 연습이야. 이해 가셨죠? 또 제가 수업하다가 안 배운 부분은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건 버리세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들으면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배운 질문은 뭐다? 그냥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답 고를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일단 방법이에요. 괜히 그 안 배운 질문 문제 풀다가 나온다고 막 기본서부터 모든 거 다 뒤지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뒤져요. 뭐라고요? 알았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림책이 없으면 패스야. 이해 가셨죠? 한 번 더. 객관식 문제풀이 먼저 풀어올 때 안 배운 부분 그림책이 없으면 패스. 이해 가셨죠? 고민하지 말고 패스. 수업 시간에 상권쌤이 알려주겠지. 이렇게. 아니면 버리라고 하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잘 오다가 갑자기 막 객관식 문제 풀다가 가방에 무거워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막 기억도 희미한데 그런 거 들어오면 더 까먹어서 안 돼요.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진행 방식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풀이 한다 그래서 문제만 푸는 줄 알지만요. 이론과 문제를 50%씩 배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1시간 수업하면 한 30분 정도 이론 그림책으로 보고 그림책으로 그 다음에 문제 30분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꼭 그림책은 준비해 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중간중간 수업할 때 필요하면 비교 테마집은 또 확인할 거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수업을 듣든 안 듣건 비교 테마집은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본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맞죠?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됐어요? 또 뭐라고 나오죠? 여러 법에 비슷하고 혼동되어지는 내용 등을 비교 정리하자. 요 얘기예요, 같이. 그렇죠?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슬슬 뭐가 된다? 굉장히 많이 비슷한 내용의 각법의 내용이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테마 같은 걸 6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7월부터 비교를 다시 또 하니까. 정규 수업 우리 특강으로 비교 특강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그거 앉아가지고 수업할 때 필요한 거 비교해서 보고. 근데 비교는 아무래도 초반엔 별로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할 게 없잖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는 비교가 많아질 겁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개 법을 학습하다 보면은 우리가 매수청구니, 매도청구니, 이행강제금이니, 조합이니, 각종 기간이니, 동의에 대한 비율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동이 돼요. 이런 거를 비교종의 특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보다 우리가 내용에서 중간중간 다시 활용할 거예요. 아직 이 특강 안 들었으면요, 들어야 돼요. 광고하는 거 아니라 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만 내용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 6개월 정도 봤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점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되죠? 우리 7, 8월에 이제 좋은 게 하나 있죠. 뭐냐면 7, 8월 데일리 스터디 1일 학습은요. 9월 달에 40문제로 진행되는 동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9월 달에 40문제로 뭐다 진행되어지는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40문제 동형 모의고사 9월에 보려면 갑자기 보면 놀래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풀이 지금도 진도별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국토계획법 오늘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보다가 갑자기 주택법 모르면 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 달 가서 멘붕이 오는 거야. 시험 2달 남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은 저도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도 힘들지만 1교시에 3, 40분 정도 10문제 전범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하나 드렸죠, 문제. 동영상 보시는 분 다운받으세요, 그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영상 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 들으세요. 껐다가 푼 다음에 트세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월 동형 모의고사를 세미로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8주 동안 10문제씩. 8주면 몇 문제예요? 80문제. 장난 아니야. 거의 문제백서야,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매번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 7, 8월에 줬던 전범위 문제를 확인을 해봐요. 적어도 그 안에서 20문제 이상은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그렇죠? 항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료가 좋다 떠나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서 무시하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전범위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복습이 되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9월 볼 거 뭐 아주 우리가 준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주 동안 10문제씩. 그리고 아침에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와서 10분 동안 먼저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그 프린트에 답이 있긴 한데 답 보지 말고 푸세요. 아까 내가 수업 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봤다가 이랬다가 눈 돌아가요. 그렇죠? 일단 순서가 답을 이제 넣어놨지만 보지 말고 쫙 푼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는 식으로 가야지 계속 봤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 보고 어떤 줄 알아요? 문제 봤다가 뒤를 봐요. 답 없어요, 뒤에.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참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 점 주의하셔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월별로 진행하는 이유는 수년간, 20년 넘게 강의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뭐예요? 첫 번째, 합격으로 가는 길, 객관식 문제집, 우선 풀이하고 수업 듣자. 하지만 말하지 않은 건 뭐다? 버리면 되거나 무시하면 된다. 그렇죠? 연구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여러 개 비슷하고 혼동되어지는 부분을 비교정리 특강 듣고 정리하시고 중간중간 수업할 때 자료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이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얼렁얼렁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법은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제가 걘지, 갸가 갸인지, 갸가 갸가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세 번째, 7, 8월 달에 뭐다? 시그니처죠. 9월 동형모사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10문제씩 전범위로 1일 학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기억이 훨씬 잘 나요. 원래 2달 후에 봐야 될 거를 오늘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조합 같은 거 오늘 얘기해 주면은요, 기억이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할 수 있게 계속 방법 모색하는 거예요. 3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료 있는 거 알고 있죠? 등등 다음 카페 무슨 뭐 등등 뭐 유튜브, 인스타. 근데 왜 빼먹었지 이거? 밴드. 이상권 공법. 됐죠?
요거.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밴드 가입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입 안 하신 분은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밴드라도 가입하세요. 뭐 사라고 안 하니까 뭐라고요? 가입하셔가지고 하루 한 문제도 받고. 젊은 분들은 주로 인스타 많이 하는데 저 같은 분들은 보통 밴드 많이 하더라고. 우리 중장년 팀들은. 근데 밴드 가입하실 수 있으면 가입하시고 하루 한 문제 받아보세요. 그것도 우습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면 365문제야. 매일매일 하나씩이면. 그것도 훌륭하거든요. 전철 탈 때 할 때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원하는 걸로 하나 가입해서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듯이 수업은 뭐예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진행이 되어지겠죠. 똑같아요. 그렇죠? 3.5주나 4주 국토계획법 하고 그다음 5주차부터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 식으로 가서 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좀 텀이 있죠? 텀이 있어요. 중간에 뭐 있어요? 휴가가 있어요. 방학이라고 하죠. 방학 있어가지고 한 주는 뭐하죠? 쉬어갑니다. 이해 가시겠죠? 방학 때 뭐 해야 돼요? 놀아요? 놀아야죠. 그죠? 방학 때 놀기도 하고 뭐다? 공부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뭐 일주일 빡시게 놀면 안 되고요.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간단하게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7월 1일인가요? 지난 주말에는 우리 애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6개월 전부터 글램핑을 가기로 약속을 해서 내가 가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비가 온 이후라 그런지 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물이 얼음물 같아요. 수박 넣어놨는데 금방 차가워지더라고. 그죠? 1박 2일.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쵸? 근데 7시간 걸렸어요. 뒤질 뻔했어요. 해가지고. 왔다 갔다 3시간 반씩. 차 무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보상할 만큼 좋았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사고 있었잖아요. 배수구에 빠져가지고. 그쵸? 다른 분들이. 뉴스 나왔더라고. 조심하셔야 돼. 계곡은 위험해요. 안전하게 보십시다. 그 얘기들 보시면 되죠. 어쨌든 여기 설명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가지고요. 오늘 이제는 뭐부터?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요거부터. 그렇죠? 국토계획법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근데 이 법 보기 전에 우리 뭐다? 첫 번째 일일학습 문제부터 확인하면서 갑시다.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일학습 문제를 1교시 시작할 때 먼저 할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 강의 계획 한 10분 얘기한 거고요. 평소 같은 보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인사하고 1문제, 10문제 푼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진도 들어갈 거예요. 이해 가셨죠?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은 한 20-30분 전에 오셔서 10문제 10분 동안 풀고 좀 찾아보고 그림책을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확인하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점수가 20점 차이 납니다. 농담이 아니라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자꾸 어떤 분은 공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공부는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지. 합격하는 게 목표예요. 그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저기 표정이 어두워요? 1교시부터. 맞춘 게 없어요? 그럼 있을 줄 알았어요? 처음인데 이제? 아유, 없어. 아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고를 때는 어쨌든 간에 기출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주로 골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여기서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건표 용적률이에요. 건표율과 용적률은 정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나와도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표 용적률 문제는 반드시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는 것 같은데 정녕 내가 아는 건가? 그렇죠?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하잖아 우리가요. 그림책은 몇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책에 19페이지 봐봅시다. 그럼 이제 건표율과 용적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에 대한 부분에 건폐 용적률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건폐 용적률 나올 때 매번 얘기합니다만 건표율 봐봐요. 5, 6, 6, 5, 7, 9, 8, 8, 7 분명히 외웠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종 일반 주거가 50%인 게 포커스라고 얘기했고요.
상업지역은 9887, 777, 222, 그 다음에 계획관리가 4222거든요. 그래서 도시외의지역은 계획관리만 40, 나머지는 다 20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내용에서 건폐율 특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자연취락지구는 60% 이하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연취락지구는 뭐다? 60% 이하에 대한 부분에 특례가 있다. 이해가셨습니까? 제가 매번 그거라도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에 있다면 건폐율은 40까지. 자연녹지는 얼마까지? 30까지. 개발진흥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하나 더 외우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에 있을 땐 개발진흥이 안 돼. 건폐율 낮아서. 그래서 뭐다? 도시 외에는 40까지 인정해주고 자연녹지는 뭐다? 개발진흥지구에 3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게다가 기본적으로 뭐다? 오른쪽에 이제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용적률 제가 항상 외우라고 했었죠. 용적률 주의할 게 뭐예요? 용적률은 최대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최저한도도 있다는 부분인 거죠. 용적률은 최저한도도 있다.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봐요. 최대 먼저 외워주면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다 외웠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됐고요. 그리고 최저한도는 전용주거 50이죠. 그리고 녹관농자가 50부터 시작돼요. 최저한도는. 그리고 일반 주거는 100부터 시작하고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은 200부터 시작하죠. 됐어요? 공업은 얼마? 150부터 시작. 그렇죠? 라고 해서 최저한도의 범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라인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례 부분 봤을 때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의 지역에 있다면 용적은 얼마까지? 100까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왼쪽 밑에 건폐율과 통합으로 본다면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40과 용적률 100까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왼쪽 밑에 뭐라고요? 건폐율은 40까지, 오른쪽 밑에 용적률은 100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화의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신설돼서 까먹지 마시고 용적률은 뭐다? 완화의 중첩 적용 가능하다. 다른 범위로 완화가 있어도 추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이게 내용에 대한 부분의 건폐 용적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뭔지 아십니까? 건폐율을 물어보는 건지 용적률을 물어보는 건지 구분을 안 해요. 그래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요거 틀린 분들도 봐봐요. 지금 요건 용적률, 요건 용적률, 이건 건폐율, 이건 건폐율, 이건 용적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봐봅시다. 일단 일반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의 용적률 범위는 150%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공업은 뭐가 됩니까? 전일주니까 300에 50 더해서 350 맞잖아요. 150에 350. 이종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 몇부터? 100부터 시작되고 어디까지? 250까지. 3종 일반이 300이니까 250이겠지. 그렇죠?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면 60% 이하 맞지. 근데 어떤 분이 쌤, 계획관리 100% 맞는데요? 이거 건폐율이잖아요. 이해갑니까? 건폐율은 뭐가 되죠? 40%예요. 내가 혹시나 했어요. 내면서. 설마 이걸 틀릴까? 역시나. 여러분들이 건폐율인지 용적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알겠죠?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5번.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이면 100% 이하 조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용적률 물어보는 건지 건폐율 물어보는 건지 잘 보셔야 되고요. 한 번의 실수가 1년을 좌우해요.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못 맞추면 실수예요. 어려운 건 그럼 모르는 거지 실수가 아니에요. 요행수로 찍어서 맞춰야 되는 거고.
이해가셨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건폐 용종을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이번 시험 나올 거예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문제는 분명히 나올 텐데요. 요거는 22페이지에 있어요. 그림책에 22페이지. 봐봐요. 그러면 22페이지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정 대상이 어디냐,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입지하는 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요번에 22페이지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상당히 기출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정말 100%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지정 대상은 일단 결정권자가 이를 정해요. 뭐 국장이다, 시도대장이다 명시하지 않고 그냥 결정권자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시도대장이 하는데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결정권자가 하는 거니까. 이거 나올 때 신설된 거 이거죠.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구역 수립하는 지역. 뭐하죠? 이 세 가지가 추가됐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특히나 산업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기반형만이 아니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입지하는 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의 규정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라고요? 다음의 규정은 배제할 수 있다. 왜?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그렇죠? 이게 뭐가 되죠? 주주문건이잖아요. 말해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그래서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 대조성 기준 배제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배제하고, 미술작품 설치 배제하고, 그리고 건축법의 내용은 뭐죠? 바로 공개공지 공간의 확보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다는 얘기지 1조 확보 높이 제한 배제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거 까먹지 말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각종 그 위원회가 공동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행위제한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행위제한은 뭐가 된다? 그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에서 완화한다는 얘기지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이건 공동심의 완화지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한 번쯤은 저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되죠? 2번 문제 정답 금방 풀 수 있겠죠. 봐봐요. 첫 번째,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이다. 모두 그런 거 나옵니다.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기준. 기억.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뭐가 되죠? 이건 공동심의 거쳐 완화죠. 공동심의 거쳐 완화하는 것이니까 적용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리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확보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아니라 배제한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는 뭐가 됩니까? 정답 1번.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용 봤을 때 요즘에 두세 개 정도 서너 개 지워주고 하나를 답으로 고르는 질문도 많아요, 요즘에요. 제발 좀 모두 고른다고 다 모두 고르려고 뭐죠? 떼쓰지 마시고 내용 등 구분하시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더 우리가 맞출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타인 토지 출입 문제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요번 달 모고에도 물어볼 내용인데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림책은 35페이지 펴보세요. 35페이지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을 시행할 때 뭐라 했어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도 나왔고 요번에 평가사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번에 물어봤던 문제들은 뭐냐면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부분의 사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 요걸 물어봤던 게 요번에 우리 기출문제였었거든요. 근데 타인 토지 출입이 나올 때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를 봤을 때 이 절차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나가서 뭘 물어봤다? 오로지 그냥 출입의 사유만 물어봤단 말이야. 답이 이거였잖아.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 만들기 위해서 조사한다면 탈호재 출입할 수 있다고. 그 물어봤던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4에 나왔던 평가사 문제 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절차를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출입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출입하는 겁니까? 를 구분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단순한 출입입니까? 적극적 출입입니까? 이해가셨죠? 그럼 봐요. 적극적 출입이 아닌 단순한 출입이면 7일 전까지 알려주면 되고요. 행정청이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행정청이면 안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 출입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3일 전까지만 통지해주면 됩니다. 왜? 시행자가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알려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순서를 외워요. 7일, 3일. 순서. 7일, 3일. 30일이 아니고 3일. 이해갑니까? 그 얘기. 그리고 적극적 출입의 사유는 뭐죠? 바로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타인 토지를 일사용한다. 또는 뭐다? 장애물, 나무 같은 걸 변경 제거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적극적 출입이 되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가 돼요? 단순 허가가 아니라 동의받는 게 먼저예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인자이면 특별시장 등에게 통지해주면 되고 행위 아니라고 한다면 따로 또 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오늘 문제처럼 제가 적극적 출입을 예시를 들었고 행정청인자가 뭐다? 아, 당해 출입을 하는 자다.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해갑니까? 라고 제시해 줬어요. 그 하나하나 요건을 충족해서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요즘 스타일 문제가 이래요. 다. 이해가셨습니까? 사안포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깜깜할 때는 놀러 오지 마. 나도 사생활이 있거든. 일출 전 일모로 점유자 승낙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면서 손실을 주었죠. 그러면 그자가 속한 행정청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표와 허가증을 제시해 주고요. 가끔 가다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신분증 보여달랄 때가 있잖아요. 참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고객들 그리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타인 토지의 출입을 위반했다고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 뭐하죠? 세 번째 봐봅시다. 첫 번째, 행정청인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자가 특별시에서 타인 토지를 재료적치장 일사용 하려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적극적 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 첫 번째 뭡니다. 일시 사용하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받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에게 뭐하죠? 통지해. 왜? 행정청이니까.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 그리고 30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고 나오는데 숫자가 헷갈렸죠. 3자는 기억나는데 3일인지 30일인지 그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죠. 3일 전까지죠. 그렇죠? 어떤 분 7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답은 맞췄어도 7일 아니에요. 뭐라고요? 3일이에요. 7일은 일반적 출입. 적극적 출입은 3일 전.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입 등의 일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요. 출입한 행위로 인해서 눈 떠보면 손실보상을 받을 자가 있다면 요 포인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속한. 알고 말해. 속한. 그렇죠? 행위한 자는 최저임금 받는 자예요. 시킨 대로 한 거고 그자가 속한 행정청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되겠죠.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답이고 4번 좀 봅시다. 4번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계획.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이제? 개발법 봐야지. 그럼 47페이지 그림책 펴보세요. 4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뭐다? 신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인 누가?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는구나라고 얘기했었죠. 그럴 때 다음 페이지 이제 위에 보시면 개발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체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만들어라?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개발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려면 개발 계획 만드는 거니까 개발 계획 만들고 구역 정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하지만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라거나 다음의 경우라고 한다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어도 되겠다. 왜? 복잡한 동네가 아니면 착오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복잡한 동네가 아닌 게 어디야? 녹관농장. 녹관농장과 관련된 부분은 보존 녹지를 빼고는 뭐하죠?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 만들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어디? 자연 녹지, 30% 이하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의 관농자는 복잡한 동네가 아니잖아. 그럼 개발 계획 먼저 만들지 않고 구역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주상공에 대한 면적은 코딱지만큼 있어도 무조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냐? 아니, 30% 이하면 구역을 먼저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외워야 돼. 뭐라고요? 주상공이 30% 이하면 아무리 주상공이어도 구역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 만들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또 내용 보시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개발 계획 만들 때부터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두자. 됐어요? 환지 방식은 쫑알쫑알 말 많다고 했었지. 그런데 주의할 건 시행자가 누구이면 국가 지자체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말해. 국가 지자체 동의 제외. 시작. 국가 지자체 동의.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개발 계획의 내용이 있는데 그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뭐는 5, 6, 7, 8의 내용은 구역을 정한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 있다. 이건 외워야 돼, 이거. 한번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제가 낸 문제는 이거였죠.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세입자 확대폭을 넓히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도 개발 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4번에 3번 지문에 있는 지문이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어딘지 위치 파악하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면 문제지에다가 그림책 페이지를 적어놔야 돼. 아우, 센스하고는 하여튼 간에. 뭐라고요? 앞으로 문제 풀 땐 항상 그림책 페이지를 적어놔야 돼. 수업 들을 때. 그래야지만이 뭐다? 혹시라도 혼자 찾아보거나 복습이라는 걸 혹시라도 한다면 뭐라고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알겠습니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그런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밑에 봐요. 어느 법에 어디 가나 작성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는 거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만든다면 적은 규모는 아니니까 자족도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가 되도록. 그렇죠? 개발계획을 만들어야지 집만 세려 짓고 신도시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잠만 자면 살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생활도 해야 되지, 먹는 것도 해야지, 등등 직장도 나가야지, 학교도 가야지. 그래서 상호 조화, 서로 조화가 돼야 돼. 얼마? 33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용에서 이 문제, 정답 몇 번? 다 들었는데도 답이 안 보이는 건 심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져야 하니까 300만의 경우는 아니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범주를 기억하고 범주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알겠습니까? 분석하셔야 됩니다. 한 번째 봐봐요.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은 어딜 가나 계획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고. 해당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이 20%면 얼마가 된 거지? 30% 이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 이하가 됐으니까
아,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니까 맞는 거 되어지겠죠. 그죠?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의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세입자 보호책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4번이 답이고 5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환지 방식이야. 키워드. 개발계획이야. 수립할 때 시행자가 누구래? 국가래. 국가 지자체이면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뭐이니까? 국가가 시행자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정말 잘 뜨는 질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잘 뜨는 질문이라서 그 안에 뭐라도 분명히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시고 해당 사항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지금 문제를 풀어갈수록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설마 한 개도 못 맞췄으려고 아직까지 맞춘 게 없네요.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맞추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환지 처분 볼게요. 이 문제는 59페이지죠. 환지 처분이니까요. 59페이지 설명 좀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환지 처분이 되어지면 이제 권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 처분 되어지면서 권리의 발생과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게 돼요. 환지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기억나요? 권리의 발생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죠. 그리고 소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멸에 대한 부분은 끝나는 때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제발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죠.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고요. 그리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죠. 종전의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이라서 토지가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권리가 넘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종전 토지 자체에 그대로 머문다. 모이면 재판상 행정상 처분이면 모이면 지역권이면 존속한다. 종전 토지에 실익이 있다면 지역권이 요역지가 여전히 맹지여서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지역권은 언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면 지역권은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해가시겠죠? 소멸은 끝나는 때니까. 그리고 내용에서 입체환지가 돼도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발생하고 저당권에 대한 부분 오해하지 말 거. 사업이 있기 전 종전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었다. 코딱지만한 토지에 입체환지를 받는다. 그러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변제가 없는데 소멸합니까? 말도 안 되죠. 따라오는데. 그렇죠? 당연히 다음 날부터 지분 위에 존재하는 거지 소멸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나간 질문에 아마 소멸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은 뭐다? 피담보 채권 변제가 안 되면 따라가는 거야. 부종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보시고요. 게다가 또 봐요. 실수하지 말 것. 채비직원, 보류직원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그렇죠? 권리를 취득해요. 채비직은 언제? 시행자가.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봐봐. 근데 채비지는 봐봐.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의 정한자가예요. 달라요. 주체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취득은 맞는데 보류지는 뭐다?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점을 오늘 5번 문제 디귿번 지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그 다음 또 이미 처분된 채비지. 언제 채비지가 이미 처분됐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채비지를 이미 처분한 경우 등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유일한 예외죠.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5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옳은 거를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거. 어제 봐봐요. 입체환지 시 종전 토지의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난 소멸한다. 소멸이 아니라 지분 위에 다음 날 존재하는 거죠. 뭐라고요? 지분 위에 다음 날 존재합니다. X. 두 번째.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을 소멸한다. 소멸은 언제? 끝나는 때. 시작. 소멸은 언제? 끝나는 때. 그 다음. 디귿. 보류지는
시행자가 아니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했은 날 다음 날 취득하죠. 아마 디귿 리을 쓴 분이 많을 거예요. 보나마나. 요 시행자 놓쳤겠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리을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라고 한다면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데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가셨죠? 실제 시험은 이래요. 그냥 안 줍니다. 뭔가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그 점을 주의하셔가지고 내용 맞추셔야 되겠죠. 6번 문제 봅시다. 정비법입니다. 아마 이것도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개발 계획을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한다의 부분이죠. 그러면 그림책 몇 페이지? 66페이지 펴보십니다. 그림책 66페이지. 봐요. 그럼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뭐라고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하자. 시작.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하자. 이러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거 좀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요거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이 부분에서는 뭐다? 대도시 존부의 구분이 없어요. 여기는. 대도시를 구분하는 건 앞에 정비기본계획이에요. 뭐라고요? 봐봐. 서울시 전체에 정비기본계획 만들고 상계주공 7단지에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정에 사업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도시를 구분하지 않고요. 시군 다. 특시, 특도, 시군 다 입안을 하고 특시, 특도, 시군 다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해요. 대도시가 아니라고 해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겠죠? 달라요. 그리고 주의할 게 누구만 내용에서 구청장 등이 특광에게 신청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도 밑에 시군 단위에 대해서는 대도시만 지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앞에 정비기본계획과 혼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혼동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뭐다 입안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용에서 천재지변 등이라고 한다면 뭐 기본계획 만들지 않고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었고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이게 있죠.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가 우려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뭐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허가받지 않고도 얼렁얼렁 고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개발법엔 없는데 정비법엔 있다. 왜? 개발사업 부지에는 노후불량 건물이 많지 않거든. 하지만 정비사업 부지는 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단 말이야. 요즘처럼 어저께 뉴스 나오더라도 비만이 올 때 경기 북부가 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대가 무너져가지고요. 거의 뭐 집을 덮칠 뻔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축대 높은 곳에 있는 집 안 사는 게 좋아요. 아파트는 뭐든 간에. 언젠간 무너져요. 그게 언제인지 모를 것 뿐이지. 그쵸? 위험하다니까요. 당장 이 사람 못 가죠. 어쨌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등을 정리해 보셔요. 평지 위에 있는 걸로 가야 돼.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도 별로야. 비 많이 오면 침수돼. 안양이 제일 좋아. 봐봐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거긴 그런 거 없거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요번에 신설된 거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분할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도 있고 연접해 있지 않다면 결합할 수도 있다. 연접해 있는 경우는 뭐다?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분할 시행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 분할 떨어진 거 결합할 수 있죠. 정비사업 분할 통합도 되고 결합도 됩니다. 연접해 있는 걸 통합이라고 얘기해요. 연통을 넣거라. 개 있느냐? 눈을 떠봐라. 연통을 넣거라. 정비사업은 통합도 가능합니다. 5점 이해하시면서 6번 좀 풀어볼게요.
정비계획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과 정비계획인데 요즘에 하나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원래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만 내고 나와야 되는. 첫 번째 봐봐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란 말을 보는 순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야 한다. 막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죠. 왜? 정비 기본계획일 때나 뭐하죠? 대도시 아닌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 만들어서 도의 승인 받으라는 얘기지. 여기는 뭐다? 그냥 대도시 이건 아니건 정비구역은 직접 정합니다. 시장은. 알겠습니까? 오해 말 거. 맞아. 요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직접 정비구역 뭐하죠? 지정합니다. 구청장 등일 때가 특광에 지정 신청하는 거야. 특시 특도시구는 뭐야? 직접 계획하여 직접 정한다고. 알겠습니까? 한 번은 물어봐야 돼. 많이 틀렸죠 이거? 그랬을 거예요. 한 명 틀렸나 보네. 다 맞췄나 봐요. 잘못했어요. 가지고 됐고요. 그다음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다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요. 됐죠? 그리고 뭐가 되죠? 4번.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군 등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 정비구역 지정권을 잘 봐요. 연접해 있다면 통합. 단어 잘 봐야 돼. 연접해 있다면 통합.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내용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설명입니다. 옳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림책 76페이지부터 언급되어지겠죠. 요거는 시간이 없어 바로 봅니다. 그림책에 76페이지 있습니다. 그럼 봐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왼쪽 밑에 보일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76페이지 왼쪽 밑에. 보이죠? 근데 작년도 시험이 뭐였죠?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내용으로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계획은 어디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하지 않거든요. 왜?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로 인한 인센티브에 대한 개발이 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뭐다? 그 내용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76 왼쪽 밑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6 오른쪽 위에 봅시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조합이 인수 요청을 하면 누가 우선 인수? 시도, 시군구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겠죠. 무슨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거 4번 나왔어요. 주의하세요. 뭐라고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이 이루어졌을 때 조합이 요청하면 그 임대주택 우선 인수 누가 한다? 시도, 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해야 되겠죠. 76 오른쪽 위. 76 오른쪽 위. 됐습니까? 우선 인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지분형 주택의 규모 넘겨보면 되겠죠? 어디? 관리처분 가면 나올 거예요. 지분형 주택. 넘겨보세요. 지분형 주택은 공동 소유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에 본다면 몇 페이지? 81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렇죠? 8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럼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며 공동 소유 기간은 뭐가 된다? 10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지분형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LH 등이 시행자였을 때 공동 소유에서 뭐다? 돈을 조금만 내도 대금을 나중에 지급해도 뭐하죠? 입주할 수 있게.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예요. 알겠습니까? 지분형 주택. 그러면 7번 정답은 몇 번이 되어지겠어요? 3번. 이제
들으면 답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후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60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진짜로요, 답을 못 맞췄어도 들어서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답이 안 보여. 이건 심각해요. 그렇다면 전문의가 상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번 좀 봅시다. 대선입니다. 건축법 대선 나올 때마다 되게 많이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림책에 88페이지 봐보세요. 88페이지. 건축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요,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대상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이라는 걸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되죠?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 모르면 없다고 봐요. 근데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대선이란 말을 쓰게 되고요. 대선도 우리 법에 승진합니다. 근데 주의할 건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뭐라고요?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것이어야 대선이에요. 그러면 증계 재축에 해당한다면 기둥을 몇 개를 고치건 그건 증계 재축이에요. 그냥 면적이 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셨죠? 그럼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외웠죠? 보내기지마 대수선이라고 증설의 창 대수선이다 따라따라 됐죠? 그리고 수선 변경이 된다면 3개 30 이상, 3개 30 이상, 3개 30 이상 각각 이 돼야지만 대선으로 봐주겠다. 그리고 방주다 대선이요. 시작. 방주다 대선이요. 모일 때 증의 수변이 이루어진다면. 알겠습니까? 그 부분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어쨌든 증설해체이면 개수와 면적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8번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봐봐요. 첫 번째, 기둥을 3개, 수선인지 잘 봐야 돼. 증설해체인지. 그럼 봐요. 수선 변경이니까 3개 이상에서 맞죠. 주계단을 증설해체했대. 증설해체면 주계단 대수선 맞습니다. 그리고 내력벽의 벽면적을 증설했으니까 대수선 같은데 옆면적을 늘렸대. 이건 증축이에요. 됐습니까? 틀린 거 3번.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번째, 방화벽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한다? 맞아요. 그리고 5번 때문에 또 혼동했을 거야. 외벽의 마감 재료에 대한 부분에 보다 벽면적의 10제곱미터 때문에 또 마음이 쓰인 것이 또. 아이고 참나. 증설해체는 면적이 얼마든 대선이야. 수선 변경일 때가 30 이상이지. 그렇죠. 이번에 7월 모고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증설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이면요. 얼렁뚱땅 다 틀려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정확하지 않으면 뭐다? 다 쓰레기예요. 그 명심하세요. 정확하게 못 될 것 같으면 쳐다보지도 말아요. 차라리 한숨 쉬지 말고 될 거예요. 됐고요. 그 얘기 9번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이죠. 허가 제한 부분은 뭐예요? 93페이지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봅시다. 93페이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뭐 요즘에 또 이 부분 또 슬슬 또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93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허가 착공 제한은 뭐예요? 국장이 제한할 수도 있고 특광도가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국장이 이를 제한한다면 국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번째, 특광도 도지사가 제한을 가한다면 도시계획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시군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또 3번. 도지사는 시군의 허가를 제한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93페이지 오른쪽 중간. 됐죠? 네 번째. 그럼 내용에서 뭐가 나온다? 제안하려는 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건축위원회에 뭐다? 심의라는 걸 거쳐야 한다. 둘 중에 초이스가 아니고 의견 청취하고 나서 심의 거쳐라. 93 오른쪽 중간 표시해놨고. 그렇죠? 그리고 5번. 건축 허가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 참 잘 물어봐요. 3년 이내 한 차례 2년 내 연장.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건 개발행 허가 제한이에요. 뭐라고요? 이건 개발행 허가 제한인 거예요. 아니죠. 2년 있고요. 1회 한해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교집에도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건축 허가 제한은 혼동하지 말고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조합을 해봐. 철판좀 봐봅시다. 이게 그림책상으로는 111페이지 있어요. 뭐라고요? 그림책상으로 어디 있다? 111페이지. 있는데 잘 봐봐. 가운데 맨 밑에 있죠. 근데 중요할 게 뭐냐면 잘 봐봐.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지문이? 있는 거야. 조합이 이미 있고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지금은 조합 설립의 동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한 동의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났긴 났는데 뭐다? 1번 쓴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1번은 조합 만드는 동의고요. 이거는 뭐가 돼요? 조합이 허가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 단지 전체 의결권의 75%. 각 동에 얼마? 50%. 그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여러분이 조합을 만들 때 동의를 얘기하는 건지 그 조합은 있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 그림책 111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보면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봐볼게요. 비교집의 28페이지 봐보세요. 비교집의 28페이지. 잠깐만 봅시다. 봐요. 그럼 조합의 비교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 2분만 볼게요. 2분만. 봐요. 그럼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조합과 정비법에 나오는 조합과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의 비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일단 도시개발법상 나오는 조합에 대한 부분은 몇 명? 7명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요. 개발법의 개발조합. 조합은 전부안지 방식의 한정의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조합은 뭐예요? 다른 거와 달리 뭐가 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조합 만들기 힘드니까 몇 명? 5명 이상. 그 다음 주택조합은 뭐가 됩니까? 건설 예정 세대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이에요. 리모델링은 빼고 지역 직장일 때. 그러면 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50% 이상의 내용과 20명 이상이 필요할까? 주택건설 대지를 사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소유자가 아니에요. 지역 직장 조합은. 조합원이 적당히 있어야 땅을 산단 말이야.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 50% 이상으로 20명 이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분하시고요. 게다가 누가 인가를 할까요? 개발조합은 지정권자가 이를 인가합니다.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지정권자. 개발조합 누구? 지정권자의 인가. 지정권자의 인가. 정비조합은 동네에서 시장, 군수 등.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왜 유독 개발조합은 높을까? 이건 기초를 닦는 거잖아. 베이스를, 파운데이션을. 그래서 높아요. 알겠습니까? 지정권자. 그리고 오늘 나온 문제 또 얘기하면 동의요건. 개발조합을 만들 때 동의는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조합동이 나올 땐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뭐라고요? 조합동이 나올 때는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포함. 왜? 조합 설립의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 재건축 사업의 동의입니다. 재개발은 뭐가 된다? 토등소 4분의 3의 면적의 2분의 1. 여긴 뭐예요?
면적이 더 크죠. 여기는 면적이 작죠. 왜 그럴까? 여기는 건물 수가 더 많아서 그래요. 소유자 수를 많이 동의 받아놔야 저항을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정비사업은 소유자 수가 더 많고요. 여기는 건물이 없으니까 토지 면적이 더 많아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구분하시고. 재건축은 뭐예요? 단지 내일 때 각동 과반수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바뀔 때 4분의 3, 3분의 2가 되어져요. 재건축 나오면 뭘 봐야 된다고요? 단지 내와 단지 외 구분해 봐야 돼요. 오늘 한 번 더 외워요. 오늘 요 비교집에 28페이지만 외워도 훌륭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봤던 거 지역 직장주택 조합의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 까먹으면 안 돼. 얼마?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 소유권. 요거 이번에 6월 모의고사였죠. 바꿔냈지 이거. 80% 이상 사용권 중에 15%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역 직장은 조합의 인가가 나와. 안 그러면 나중에 사고 생기거든.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정의, 동의, 조합 설립할 때냐, 조합이 허가받을 때냐. 오늘은 이걸 물어본 거야. 그죠? 각 동 50%, 전체 75%. 그 동만 리모델하면 그 동의 75%.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셔서 10번 문제는 5번으로 봅니다. 이래서 첫 주 10문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은 아침에 강의 기획 얘기하는 좀 오래 했는데 원래는 30분 끝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쉬었다가 오늘 진도 들어갑니다.